자유의 애국 시민들 만세! 우리를 지키는 만세! 이렇게 여러분들 가슴에 불씨를 붙이게 하신 우리 정 만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들으세요. 처음 마음 잃지 말고 이 과거문 애국 시민들의 외치는 만세 소리를 들으시고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배우가 이 자리에 오셔서 호소했습니다. 눈물을 뿌렸습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도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감동받고 정신을 차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존경하며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고 전광훈 목사님을 지지하고 엄청난 또 재물로 전광훈 목사님께 후원하고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이곳을 향하여 흔들고 공격하는 인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언론들도 똑바로 보도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는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애국운동에 앞장서며 여러분의 그 피 묻은 헌금이 지금까지 애국운동을 이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헌금이야말로 얼마나 더 희생적이겠습니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이곳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도 함께 애국에 동참하는 길은 여러분 총알입니다. 지금 애국 헌금을 다 드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정성껏 헌금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심히 되신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심히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 주님 없이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주는 나를 건지시, 대한민국 건져주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뭐로 오셨나? 구원의 뿌리시오, 아버지요, 나의 산산이라, 나의 하나님,
차들이 수고를 하시고 세워주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드리라. 그분의 약속이십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목숨하시오. 이 자리에 나와 불순물지하는 우리의 국민 모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자유로운 권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한 것을 함께 이끌지어다. 문쟁이는 정황원 목사님이 되는 문쟁이십니다. 두부당이 있구나. 자, 오늘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세 102세 되시는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동안은 99세 강원도 대관령에서 오신 할아버지가 제일 연장자인데 오늘은 2등이 됐어요. 내가 나 맞을게요. 이따 쓰레기 버릴 거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런 나라는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죽기 전에 감옥을 가서 정강 목사님의 직접 목사를 내 눈으로 보고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오셨습니다. 두 분께 건강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이 왔다, 많이 왔어. 100세 밑으로는 무조건 감옥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네. 자, 우리는 오늘 들어갈 곳이 없어. 더 이상 나라를 말아치는 이 부정선거의 원인을 확실하게 소탕하고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가 대한민국에 행해져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목숨을 걸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4시가 되면 정확히 행전을 할 텐데
오늘 연사분들에게 만약에 4시 이후에 우리는 연사 순서가 되면 자동으로 잘린다고 생각하시고 4시 되면 자동으로 예배를 주고 모두 용산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우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부 자세를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6월 부정선거 교섭 및 4.15 연맹 강화문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인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통일당 당원 여러분,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모두 일어나서 당상에 국회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회대원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회대원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조용한 대한민국의 무관한 영화관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사전의 뜻을 일지를 모아서 캐너 강명일서의 선창에 따라서 크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허국영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오랜만에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여기서 지금 제가 보이는 곳이 저 시청이 넘어 꼬리가 대한문을 넘어섰는데, 근데 지금 현재 서울역을 넘어서 지금 숙대 입구까지 가고 있어요. 경찰 추산 760만 12명, 우리도 763만. 우리 거짓말 안 해. 이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계실 텐데 이제 결정하십시오. 정강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결정하셔야만
절대적 세력이 거지 같은 종북 세력에게 탄핵을 안 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각 분야 전문가들 또 부정선거에 목숨을 걸으신 분들 여러분을 모시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메시지 들려줄 테니까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 하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입니다. 순복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으로 지키는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부국강명으로 만드신 대한민국, 절대로 북한에 넘겨줄 수 없다며 주사파 종북 세력 등 반국가 세력과 지금도 목숨건 투쟁을 하고 계신 이 시대 선지자, 입법 폭포와 방탄놀이, 국회를 범죄 소굴로 만든 쓰레기 정치,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선거리를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며 4.19, 5.16 혁명과 같은 대국민 혁명을 선포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각오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이 시대의 유일의 영적 지도자, 차기 대선 국민 추대 후보, 부정선거를 자행한 모든 범죄자와 공범들을 끝까지 처단해서 반드시 처단하시겠다는 국민혁명의장 4.19 부정선거 규명 총괄 위원장이시며 한기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영훈 목사님을 기립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많이 모였다, 많이 모였어. 2019년 10월 3일 이후에 제일 많이 모였어. We have gathered the most amount of people 우리 here 한번 today. 인사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Let's greet one another saying, 혁명으로 맞짱 뜨자. fight against the revolution. 동의하십니까? Do you agree to this?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To all the respected citizens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우리 애국 국민들을 보십시오. look at all the patriotic citizens who have gathered here.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이 북한과 중국이 The North Korea and China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are trying to communize South Korea.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That they operated election fraud. 그래서 말도 안 되는 192석을 야당에게 만들어놨습니다. And that is why the absurd amount of 192 이거는 seats 원천 무효요, 사기입니다, 사기. left to the left. This is totally invalid and a scam. 이 부정선거는 And this election fraud that we see, 이번만 시작한 것이 아니고 this is not just a mere happening in this time. 20대, 21대부터 계속 진행해 But 왔습니다. starting from the 20th generation, we have seen this all throughout. 그때까지 우리가 봐줬더니 Until that time, we remain silent. 이놈들이 이제 자기들의 목적지를 완성하려고 And they are not trying to finish their 연방제로 통일을 하려고 final destination of federalism unification. 완전히 간첩질을 했습니다. That they put an espionage act.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And we cannot forgive them for this.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300명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Right now, all the 300 elections, 과연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느냐? people who are elected, they must be revoked. 우리가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Do we actually have a rigged election or not?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That they completely, 전국을 다니며 이잡듯이 찾아낸 that we had a complete enumeration of all those 장하길 ballots. 목사님을 잠깐 Let's 모시겠습니다. have Pastor Tamagi. 장하길 목사님 어디 갔어? 빨리빨리 뛰어 올라와야지. 어디 갔어 이거? 빨리 올라왔어. 지금도 조사하다가 지금 뛰어. 종이 있으세요? 없어요. 여기 하나 남아서. 아니, 내 손에 뭐 어제 내용은 다 알았으니까 간결하게만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에 부정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사기선거 했어요, 안 했어요? 사기선거 했습니다. 증명을 대세요, 증명을. 자, 네. 증명, 여기 증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이 부산의 금정구에 내가 영표나 온 곳인데 내가 바로 여기서 투표한 사람입니다. 1호로 신고하신 분이 조종실 씨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저는 장년동에서 50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0년도에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손꼽아 기다려서 2024년에도 저희 김사령과 손잡고 가가지고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에 단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통일당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유통일당이 우리나라를 살릴 그 정당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 손 떨려서 딴 데 찍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년생입니다. 그러면 56이네. 예, 떨 리가 없네요. 떨 리가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0표 나온 데서 10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1표 나온 데서 32표가 나왔어요. 3표 나온 데서 10표가 나오고 10표 나온 데서 20표가 나오고, 여러분 제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산에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왔는데 월요일부터 부산부터 우리는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부정선거를 밝혀내야 합니다. 제가 증평 1표, 2표, 3표 네. 개표 창관으로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죠. 창관했었는데 다시 한번 띄워봐 거기에서 주세요. 내가 빵표 저는 나온 지역이 가가호당으로 창관이 빵표 들어왔는데 나온 지역이 자유통일당을 열심히 하는 걸 봐가지고 여기 빵표, 틀림없이 한 표, 두 표, 세 표 국회의원 한 서너 명이 되겠다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기 선거를 근데 했는지 증명이 됐죠. 증명이 됐습니다. 어저께는 전라도 대표하는데 익산에서 하나도 안 한표 나왔다고 나왔다는 그러더라고요. 데서 그래서 내가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다시 어저께 가서 확인해가지고 한 36표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이건 진실입니다. 투표소가 그렇습니다. 14,000곳이 다 사기 선거를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통계학자들에 의해 빌리면 우리 자유통일당이 얼마의 투표를 뺏었냐 하면은 약 320만 표를 도둑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통일당이 도둑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고 입법부의 법을 만드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혁명으로 맞짱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4,000군데의 투표소가 다 사기를 했다는 것인데, 아니 그 중에 특징이 뭐냐? 이것은 우리 자유통일당만 사기친 게 아니고, 그렇죠. 국민의힘 정당도 사기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이긴 사람은 사전 투표에도 이기도록 이것이 정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떴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 굵은 것이 당선된 건데요. 당일 투표가 올라가면 그 동네에도 당일 투표가 올라가고, 당일 투표에서 좀 떨어지면 이 사전 선거에서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일 투표 이긴 자가 사전 투표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니 사전 선거에는 저 좌파 애들이 먼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다고 먼저 국민의힘 사람들이 세뇌당하고 있어요.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 이기면 사전 투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선거는요, 꼭 견차점이 생겨요. 견차점이 X자로 저렇게 생겨요. 보세요. 당일 투표 이겼는데, 당일 투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지니까 22년도에 21대 때 졌잖아요. 22대도 똑같습니다. 22대도 보면 당일 투표는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 12,000표에서 15,000표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완전 사기고 무효이며, 대통령과 여야 여러분, 그 특검 그게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애절하게 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는 이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 안 들리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피를 흘려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부정선거를 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2년 전에 지방자치선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선거는 당일 투표 이긴 자도 사전 투표도 똑같이 다 이겼죠. 똑같았어요. 그리하여 전라도 빼고는 다 도지사, 시장, 오세훈 시장, 네. 그 다음에 25개 서울시내 26개 구청장 네. 싹 쓸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도, 그렇습니다. 충남도지사도, 네. 세종시장도, 네. 대구, 경북, 부울경까지도 네. 완전히 다 이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투표를 해봤더니 네. 우파가 다 이긴 것이 확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전 선거와 그 다음에 당일 투표가 선거가 비율이 똑같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최초로 선거를 정상적으로 한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자치 선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네. 쟤들이 이번에 사기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에 총선은 자기들의 목적지가 연방제 통일이거든. 그렇죠.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사기를 쳐서 192석을 야당에다 만들어 줬다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거는요, 이번 선거는 분명한 거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좌파다 우파다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좌우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죽었지만 믿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라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이 뽀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오늘 행진해서라도 우리는 싸워서라도 이걸 쟁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곧이어서 행동으로 행진을 하여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우리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자세에 따라서 왜 어차피 나라가 망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갈 바에 그게 뭐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지 여당이 있으나 마나지 오늘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박인 목사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언론에서 하나도 달아주지는 않습니다. 안 달아도 괜찮습니다. 언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백성이 언론인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독립신문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국신문이 자유일보, 생겨난 거 자유일보가 아닙니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일보와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미라클 타임즈라는 데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속아서 탄핵당했으니 임피셜로 쓴 거지만 더 이상 속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나와달라고 기사로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언론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언론을 휘잡아 놓읍시다.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언론을 장악해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척결하고 다시 선거하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습니다. 뭐 신문 방송 필요 없어요. 자유일보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박정희가 자유일보 일으킨 나라가 만세. 대한민국입니다. 자유일보만 있으면 되죠. 자, 네, 만세. 이승만 무슨 일보? 대통령이 자유일보. 45년 자유일보, 저도 자유일보를 응원합니다. 네, 그냥 응원합니다. 잠자고 놀고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남노당의 박헌영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목숨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승만이가 그때 박헌영하고 싸움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나요? 당연히 안 됐겠죠. 당시 대한민국의 70에서 80%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승만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대한민국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비로소 건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결심과 의지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동북아에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첫째는 동북아 전체가 공산주의로 물들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 기적이요. 두 번째로는 중국이 공산화 됐다는 것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로 성립될 수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은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하야를 했죠. 스스로 하야하셨습니다. 하야했지. 그 4.19가 일어났죠. 4.19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4.19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에 4번 당선됐는데 4번째 당선된 선거가 60년 3.15 선거가 됩니다. 그럴 때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별도로 뽑았는데 당시의 대통령 후보는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과 조병옥 씨가 후보였습니다. 기타 후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병옥 후보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통령 후보에는 이승만 대통령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단독 후보였습니다. 당시는 무투표 당선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를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는 단 한 표만 나와도 대통령에 당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단독 후보니까 부정선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부정선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3.15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기붕이라고 하는 부통령이가 4년 전에 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져서 장면이가 되는 바람에 이 이기붕 일당이 4년 후에 부정선거라도 해서라도 자기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60년 3.15 선거 3월 15일 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의 연세는 85세였습니다. 지금도 85세면 연령이 많은 층에 속할 것인데 그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85세의 도령이셨기 때문에 이기붕 일당들이 부정선거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은 나이가 86세 나이가 많으니 대통령 임기 전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이기붕이가 지가 부통령 돼서 대통령 이어받으려고 3.15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19가 일어났죠. 4.19도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지방에서부터 슬금슬금 뭔가 잘못돼서 하다가 마산에서 김수현이가 아니고 김주현이가 세상에 눈에 박혀서 시체를 가라앉히려고 돌을 달아다가 가라앉혔는데 이게 돌끈이 끊어져서 시체가 떠오르자 이것이 바로 폭발됐죠. 우리가 모든 혁명이 그렇지만 한날 모든 사람들이 봉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기 이전에 대규모 봉기 이전에 산발적인 집회와 항거와 저항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폭발되는 것이 혁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이는 6.6 혁명도 지금은 그 전에 산발적으로 대구에서 부산에서 전주에서 광주에서 춘천에서 원주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불태웠지만 오늘 예컨대 우리가 전원이 모여서 이 혁명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역시 이 혁명도 봉기가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의 물결로 바뀔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192석을 가지자 완전히 특검법 개조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특검법 몇 개 제소했나요? 특검법을 벌써 7개나 7개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뭐냐? 김건희 특검법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아직 발의 안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특검을 받을 그러한 그 이유가 있나요? 뭐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시절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특검 대상이 전혀 법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또 조국도 특검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화영도 다시 특검을 하자는 등 입법 폭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박사님들은요 아는 게 많아서 설명이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만 딱 하면 되는데 자 그때에 김건희를 수사하고 조사했던 사람이 이성윤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누구예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보복하려고 예. 국회의원이 당선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놈의 입에서 바로 특검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나오죠. 이미 발의가 됐어요. 그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정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네. 일체의 수사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성윤이가 지가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내렸다면 아니 지금 와서 국회의원 됐다고 다시 재조사하자고 하면 돼요? 뻔뻔스러운 거죠. 뻔뻔스러운 뻔뻔스러운 씨발놈. 우리가 야당에 보면 뻔뻔스러운 인간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또 코바나 후원 업체의 사건도 본인이 철저히 수사한 다음에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낸 두 사건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며칠 전에 특검 발의를 한 인간이 바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조국이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를 시켰잖아요. 정지시켜놓고 김건희를 조사했는데도 무혐의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탈탈 털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분을 철저하게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성윤 이 모렴치하니까는 국회의원 내에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특검을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목적지가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에서 되는 것이죠. 윤석열을 탄핵하여 결국은 끌어내리고 그렇습니다. 연방제 꿈에도 소원인 그놈들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런 상태인데 헌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저항권이 있어요 없어요?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발동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저항권이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저를 포함하고 많은 헌법학자들은 불의의 항거한이라는 단어로부터 모든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은 모든 인류는 불법적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신의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핸드폰이 열이 받아서 그만 종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열 받아가지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밖에가 너무 뜨거워요. 지금 30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사유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유로 맞아 넣어야 됩니다. 헌법 정부의 명령이야. 헌법 정부의 명령. 사유처럼 하라는 말이요. 나라가 무너진 데는 사유처럼 하라는 거야. 그전에는 헌법 정부에 오일육 같은 게 있었죠. 오일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전두환 대통령이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5.16 4.19 정신이
헌법적으로 있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국무장관을 발표하여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앞세워서 정권을 앞세워서 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개최하면 대한민국을 새로 우리가 더 분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나라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항보다 헌법의 근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은 또는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적인 국가 폭력과 행사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근선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자, 5.16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장관님, 장관님은 별이 몇 개? 별이? 세 개. 쓰리스타입니다. 쓰리스타. 별이 몇 개예요? 2개. 별이 2개도 혁명을 했는데 왜 3개가 돼가지고 혁명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5.16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5.16 4.19가 나왔고 거기에서 장면 정권이 들었었는데 장면 정권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나라가 북한에 넘어가겠다는 나무 그런 좀 절박함에 안고 그래. 육사 보시면 누구 거예요? 9명을 화장실 갔다. 그럼 먹는 나가 일하면 돼. 일어난 인명입니다. 그 육사 8기생 주축 세력이 박정희 소장을 전면으로 하면서 5.16 군사혁명은 여러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의열혁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세력은 전국 국민력의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를 바꿔야겠다는 우리 외국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의 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완전히 선거 제도를 바꾸고 선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할 때 혁명 공약을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엉덩이만 나오지.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 공약 1호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이것은 뭐냐? 근대 장면 정부가 부패하여 북한이 다시 한번 남침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래서 박정희는 대결하기 위하여 혁명 공약 제1호에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는다. 이렇게 무슨 바가 났다 이거야. 손들어 얼른 드리게. 두 번째 보세요.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후방과의 유대를 더욱더 풍부히 한다. 셋째, 우리는 국제사회와 유엔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죠. 북한은 믿고 있어요. 북한과 우리의 다른 점이 많지만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 국제사회를 전혀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가장 협조를 받는 신뢰받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듣자면 박정희가 그때 5.16 혁명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5.16 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미래학자
군사 전문가, 심지어 대통령 총리들까지 70명 이상이 전부 박정희 대통령 대회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기적이 박정희의 혁명으로 남한이 산업화를 거쳐서 민주화가 이룬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혜택이 이 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 지도자가 다 유광렬을 비롯하여 박정희를 다 벤치마킹해서 나라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5,300만 국민 여러분, 특별히 개딸년 여러분, 주사파 여러분, 좌파 여러분, 이재명을 찍었던 1914만 여러분, 당신들도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혜택을 다 보면서 왜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워하냐 이 말이야. 앞으로도 옛날에 북한으로 가라고. 옛날에 60년 전에는 참이 껍질 그것도 버린 걸 주워 먹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한번. 자, 신혜식 대표 나오십시오. 배터리의 영향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촉결 어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 나온 거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여론조사 50에서 30%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당심 100%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여론조사를 포함시키겠다. 이번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빵표가 나온 지역에서 40표가 나왔다, 10표가 나온 지역에서 100표가 나왔다, 이런 말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증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마저도 또 이 여론조사를 포함시켜서 역선택으로 또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까지도 한동훈한테 절절되는 것은,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면 공천권을 또 가지니까 지방자치선거 2년 후에, 그러면 도지사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거, 그 다음에 또 서울시장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떨어진 놈들까지도 말도 못하고 한동훈을 줄줄 빨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출마했으면 좋겠냐, 출마하지 말아야 되겠냐. 근데 여론조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게 49%.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상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한동훈 출마에다가 또 7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 70%가 한동훈 출마를 지지한다는 건 아직도 우리 보수 세력이 한동훈이 배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들이 제대로 얘기하고 그렇고, 국민의힘은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겁을 먹고 한동훈에게 매달리고 한동훈에게 기대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폭망입니다. 지방선거도 지는 거고 대선도 우리가 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이 한동훈보다 2배 이상 지지율이 높아요. 2배 이하 10% 지지율 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조작된 여론, 조작된 여론조사, 조작된 선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보들이다,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 정당의 정당 정책 안에 이승만과 박정희 이름이 있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있었는데 개정을 가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정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첩당이 돼가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조문에 넣으면 돼요? 헌법 조문에 저는요 넣으면 당연히 안 되는데 오늘 저희가 지금 국민 저항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국민 저항권,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면 우리가 우리 두 손을 딛고 일어나서 그걸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 저항권인데 5.18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국민 저항권은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건데 이 5.18이라는 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기고를 털었습니다. 경찰에게 군에게 그건 구속시켜야 총기를 돼. 쏴댔습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반란자는 구속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헌법 정신에 들어간다면 우리 또한 망한 거야. 진짜 비폭력이 아닌 폭력을 통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